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마운트 코스트의 T1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운트 코스트라고 하는 퍼포먼스 푸드웨어 브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R1과 H1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브랜드의 슬로건을 For Runners Who Transcend Distance, 거리를 초월하는 러너들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이 마운트 코스트라는 브랜드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Transcend Distance, 거리를 초월하는 이라는 워딩인데요. 즉, 브랜드를 론칭할 때부터 장시간 달리는 울트라 러너들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기획했던 브랜드가 바로 오늘 리뷰해드릴 마운트 코스트입니다. 마운트 코스트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게 된 배경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랩업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 울트라 러닝 프로토타입 슈즈를 개발하기 시작한 게 2022년 8월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건 바로 울트라 러너들이었는데요. 울트라 러너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리서치를 진행해 본 결과 주행 중 미드솔의 성능 저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켤레의 교체할 신발을 준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울트라 러닝 이벤트에 참가한 울트라 러너들의 경우에는 긴 거리를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달리기 때문에 신발을 선택할 때 핏을 포기하고서라도 발이 부었을 때를 대비해서 큰 사이즈를 신고 대회에 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회 중에 부상의 위험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어퍼를 칼로 잘라내고 달리는 선수가 있다는 사실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울트라 러너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발이 없을까? 그러한 신발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론칭한 브랜드가 바로 마운트 코스트입니다. 이러한 브랜드의 론칭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마운트 코스트의 제품들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어떤 가치관, 소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제품에는 기능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2025년 여름에 출시한 이 T1이라는 모델도 마운트 코스트의 가치관, 소명이 담겨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포인트에 주목해서 이러한 소명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울트라 마라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어퍼의 공간감. 두 번째는 울트라 마라톤을 견뎌낼 수 있는 어퍼의 내구성. 세 번째는 바로 장거리를 달려도 쉽게 꺼지지 않는 미드솔 폼. 바로 마운트 코스트를 론칭하게 된 브랜드의 핵심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미드솔은 라이트셀이라고 하는 마운트 코스트가 자체적으로 개발해낸 미드솔 폼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마운트 코스트 R1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바로 그 미드솔 폼인데요. 페바 베이스에 질소를 주입해서 슈퍼 크리티컬 포밍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낸 초임계 발포 미드솔 폼을 바로 라이트셀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EVA 대비해서 중량이 50% 가볍고요. 반발력은 45%가 더 뛰어나다고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장거리 누적 마일리지에서도 쿠션 꺼짐이 덜한 거로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드솔 폼이 바로 이 라이트셀입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기회가 좀 있어가지고 이 마운트 코스트의 개발자와 굉장히 긴 시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 미드솔 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해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치하를 하면서 많은 걸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개발자 분께서 저한테 설명해 준 거가 긴 거리를 달리는 울트라 러너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거리를 달렸을 때에도 이 폼이 꺼지지 않고 반발력이 지속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임계 발포 방식으로 만든 일반적인 로드 레이싱 슈의 경우에는 42.195km라고 하는 로드 러닝에 있어서의 풀코스에 포커스되어서 그 거리 안에서 폭발적인 반발력을 내는데 집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거리를 달리는 울트라 러너들에게 있어서 페바 베이스의 슈퍼 크리티컬 포밍 프로세스로 만든 폼이
초반에는 탄성이 좋은데 거리가 늘어날수록 폼이 꺼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걸 많은 선수들로부터 리서치를 통해서 얻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폼을 개발할 때 페바 베이스에 질소를 주입해서 슈퍼 크리티컬 포밍 프로세스로 만든다는 이 워딩은 다른 브랜드랑 유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많은 울트라 러너들의 실전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울트라 러너들이 50km, 100km, 100마일 그 이상을 달려도 미드솔이 쉽게 죽지 않고 꾸준한 반응성과 반발력을 유지하도록 라이트셀을 설계했다라고 개발자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음 T1의 미드솔 폼의 로커 지아미트리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 기하학적인 구조가 울트라 러너들에게는 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로커 지아미트리의 아주 미세한 각도마저도 매 걸음 달릴 때 효율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운트 코스트 T1에 적용된 이 로커 지아미트리는 울트라 레이스 후반부에 발이 무너지는 것을 억제하면서도 매끄러운 전방 전환을 유도하는 그러한 로커 지아미트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브랜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효율이 높은 러닝화를 신고 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도 받으실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절약된 그 에너지들이 결국은 긴 거리를 달릴 때 마지막 후반부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마운트 코스트 T1의 미드솔의 높이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6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32mm, 그래서 옵셋은 3mm입니다. 마운트 코스트의 모델들을 살펴볼 때는 여러분 어퍼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브랜드를 론칭해야겠다라고 맘먹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어퍼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울트라 러너들의 발이 부었을 때에도 토박스가 그 부분을 소화해내면서도 긴 거리를 찢어지지 않으면서도 견뎌낼 수 있는 내구성을 갖게 어퍼를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운트 코스트 T1의 어퍼에 사용된 소재는 아라미드 섬유를 교직해서 만든 하이 퍼포먼스 오븐 패브릭이라고 이제 브랜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장 강도가 강한 걸로 유명한 케블라라는 그 명칭은 듀퐁사에서 아라미드 섬유로 만든 그 소재의 이름을 케블라라고 브랜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블라가 마치 아라미드 섬유를 대체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일반 명사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라미드계 섬유 계열은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듀퐁사가 만든 아라미드 섬유가 바로 케블라다. 이 아라미드 섬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강철보다 5배나 강한 인장 강도에 있다. 그러니까 당겨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아라미드 섬유를 하이 퍼포먼스 오븐 패브릭과 교직을 한 겁니다. 굉장히 이 섬유의 굵기가 가는 세번수 원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육안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아라미드 섬유가 교직되어 있기 때문에 뾰족한 나뭇가지나 외부의 충격이 닿아도 이 어퍼가 절대 찢어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T1의 어퍼의 소재다. 그런데 이 어퍼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울트라 러너들의 발이 붙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운트 코스트는 3가지 요소를 이 어퍼에 접목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와이드 토박스. 그래서 이 어퍼의 토박스의 공간감, 그러니까 발볼의 너비나 발등의 높이, 이 부분이 딱 신었을 때 아주 미세하게 공간감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아치가 있는 중족부 쪽과 이 뒤꿈치 쪽인 후족부 쪽은 굉장히 발목을 꽉 견고하게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앞에 토박스 쪽, 그러니까 실제 발이 붙는 곳은 충분한 여유를 줄 수 있는 공간감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아주 견고하게 발목을 지지해줘야 되는 발목 쪽과 뒤꿈치 쪽은 발을 꽉 견고하게 잡아주는 그러한 어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브로드 플랫폼입니다. 포어프 쪽의 베이스 면적이 상당히 넓다. 이를 통해서 울트라 러너들이 장시간 장거리를 달렸을 때 이 어퍼의 토박스의 공간감과 브로드한 플랫폼이 결합돼서 발이 부었을 때에도 충분한 토박스의 공간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어퍼의 슈레이스 부분에 대한 연구를 아주 깊이 있게 했고요. 이를 통해서 듀얼 레이싱 시스템을 개발해냅니다. 이를 브랜드에서는 튠드핏이라고 부르고요. 이 포어프 쪽의 상단부에 있는 퀵레이스 스토퍼로 압박감을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드풋 쪽은 아랫부분에 있는 퀵레이스 스토퍼로 압박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에는 미드풋 쪽에 슈레이스를 견고하게 이렇게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발목 쪽도 조여주겠죠.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고 거리가 늘어날수록 발이 점점 부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점점 미드풋 쪽 위에 있는 이 퀵레이스 스토퍼를 통해서 조절을 해서 더 넓혀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드풋 쪽도 더 넓혀질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슈레이스를 독립적으로 포어풋 쪽과 미드풋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걸 바로 툰드핏이라고 부르고요. 바로 이러한 툰드핏 기능과 와이드 토박스 그리고 브로드한 플랫폼이 결합이 돼서 울트라 러너들이 장시간 장거리를 달렸을 때 발이 붓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다음은 어퍼에 발목을 두르고 있는 카라 그리고 힐 카운터 부분 안쪽에 있는 패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퍼의 소재, 구조, 그 다음에 이 슈레이스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테크놀로지, 그 다음 미드솔 폼을 개발해내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많은 노력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 발목을 잡고 있는 카라가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의 카라 부분과 힐 카운터 안쪽에는 두툼하면서도 발목을 아주 꽉 잡아주는데 아주 적당한 양의 패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이렇게 감싸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이 발목 카라 부분과 뒤꿈치 쪽이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푹신하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T1에 적용되어 있는 설포는 쭉쭉 늘어나는 안티 사이펀 니트 설포가 적용이 되어져서 수분 흡수를 억제하여 쾌적한 통기성과 빠른 건조를 보장한다. 이렇게 이제 브랜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티 사이펀이라는 것은요, 물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섬유를 타고 위로 빨리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사이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적용된 소재다. 이걸 바로 안티 사이펀 소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니트 원단 같은 경우에는 원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원사 위에 만약 물 같은 거가 닿잖아요. 원단 전체가 젖은 게 아니라 한쪽 끝에만 물이 좀 닿았는데 이 물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 원단을 따라서 쭉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잠시 지나고 나면 신발 전체가 다 젖어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사이펀 현상, 그러니까 삼투압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티 사이펀 니트 설포가 적용되어져 있다는 건 발수 코팅 처리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이 닿았을 때 물이 흡수되지 않고 빠르게 건조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브랜드의 설명입니다. 이 안티 사이펀 니트 설포는요, 좌우에서 신축성이 좋은 소재가 붙잡고 있는, 고정시키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이 설포의 상단부 쪽에 보면은 퀵레이스 스타퍼를 넣을 수 있는 거라지, 그러니까 이런 포켓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부에 있는 퀵레이스 스토퍼로 슈레이스의 압박감을 조절한 이후에는 퀵레이스 스토퍼 포켓 안에 이 슈레이스를 집어 넣으면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지 않고 장시간, 장거리를 달릴 수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1의 아웃솔에는 트레일 환경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브람 아웃솔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브람의 3대 핵심 기술이 모두 접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브람 메가그립 컴파운드가 적용이 되어져 있어서요, 젖은 노면이나 거친 안반 지형에서도 아주 놀라운 접지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컴파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비브람 라이트 베이스가 적용이 되어져 있어서 접지력과 내구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반적인 아웃솔에 비해서 30% 경량화를 실현해냈다. 다음 세 번째는 비브람의 트랙션 러그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러그 표면에 아주 미세한 돌기를 추가해서 일반 러그 대비 최대 25% 향상된 그립력을 제공한다는 게 바로 이 비브람 트랙션 러그의 기능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비브람의 3대 핵심 기술이 모두 다 이 T1의 아웃솔에 적용이 되어져 있다. 이 부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린 모든 기능이 담긴 마운트 코스트 T1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60g입니다. 착화감 및 주행질감 설명드리기 전에 송 PD는 이 마운트 코스트의 T1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왔냐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작년에 미국 보스턴에 출장을 갔을 때 이 마운트 코스트의 컨트리 매니저를 제가 보스턴에서 미팅을 했었다고 예전 리뷰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보스턴에서 그 컨트리 매니저로부터 저는 이 제품을 먼저 제공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동안에 리뷰를 안 했냐? 그걸 왜냐하면 아직 마운트 코스트를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데 리뷰만 여러분께 올려드려 봐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관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품을 꺼냈고 이번에 주행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제품을 테스트하기 전에요. 저는 사실 이제 해외 리뷰들을 많이 보는데 해외의 울트라 러너들 그리고 트레일 러너들이 이 마운트 코스트의 T1을 굉장히 많이들 신고 대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빨리 테스트해서 우리 러너비님들에게도 저 제품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마침 이번 제가 6월, 7월 연속해서 지금 트레일 러닝화들을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리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신발에 발을 넣고 이제 슈레이스를 묶으려고 하는데 이 튠드핏이 역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처음에는 조금 당황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딱 구조를 보자마자 금방 파악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살로몬에서 사용하는 퀵레이스랑 거의 동일한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퀵레이스가 포어프 쪽 앞쪽과 미드프 쪽 뒤쪽에도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발을 신고요. 앞쪽에 포어프 쪽에 있는 퀵레이스로 먼저 조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상단부 미드프 쪽에 퀵레이스를 조절을 해서 그걸 포켓 안에 넣고 딱 마무리를 했습니다. 막상 이런 퀵레이스를 통해서 조절을 하고 나니까 발등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토박스의 공간감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사이즈를 벗어날 만큼 여유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어퍼의 소재뿐만 아니라 이 설포가 니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이 부었을 때 이 토박스의 공간감을 충분히 여유가 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신발 안에 발을 딱 넣는 순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었을 때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발목의 카라 부분과 힐 카운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패딩 부분이 발목을 아주 꽉 견고하게 잘 잡아준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들어가 있는 이 패딩의 구조는 T1처럼 장시간 장거리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토너를 타깃으로 해서 만드는 신발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구조로 만들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 딱 걸었는데 니트 설포와 함께 이 발목의 카라 부분이 아주 견고하게 발목과 하나가 돼서 일체감을 느끼는데 아주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번 T1의 주행 테스트도 제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남산 둘레길에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장거리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뛰어보고 50km 이상 뛰었을 때의 느낌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리뷰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테스트는 단거리를 달렸지만 충분히 다양한 지형들은 테스트를 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지로 이동을 하면서 한 10분 정도 걷게 되는데요. 오르막을 걷거나 평지를 걸을 때 이때에는 굉장히 포장이 잘 된 길을 걸어서 갔거든요. 그때 저는 바로 이 아웃솔 러그의 느낌을 바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비브람 메가 그립의 이 컴파운드에서 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쫙쫙 달라붙는 그런 느낌? 그래서 실제로 소리도 납니다. 약간 쫙 달라붙었다가 떼지는 그 느낌, 이렇게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비브람 메가 그립의 특징이죠. 그리고 출발지에 도착해서 이제 한 7.5km 정도 되는 다양한 지형을 제가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T1의 미드솔 폼인 라이트셀의 그런 반발력과 쿠션감을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라이트셀은 페바폼에 질소를 주입해서 장거리를 달려도 폼이 꺼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제조를 했다라고 이제 브랜드에서 밝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막상 달릴 때는 페바폼 특유의 그러한 탱글탱글한 느낌보다는 충격을 어느 정도는 흡수해 주면서도 일반적인 반발력 정도는 갖고 있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탱글탱글한 느낌의 페바폼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한 탱글탱글한 페바폼을 저도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신고 달려봤더니 탱글탱글한 느낌은 안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충분히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밀어내주는 그러한 반발력은 느껴졌습니다. 페바폼에 질소를 주입해서 장거리를 달려도 폼이 꺼지지 않게 만들었다더니 이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산 둘레길을 달리게 되면 나무로 되어 있는 데크길도 달리고요. 흙으로 되어 있는 길, 심지어는 나무뿌리와 돌들이 아주 불규칙하게 엉켜있는 곳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다양한 지형들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역시 다양한 지형들을 달릴 때에는 이 비브람 메가그립 아웃솔의 안정적인 접지력이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이 T1의 아웃솔에는요, 마운트 코스트와 공동 개발해서 만들어낸 이 트랙션 러그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히 이 코어프 쪽 안쪽에는 아주 미세한 돌기들이 이 뒤쪽에 다 있거든요. 이 돌기들의 모습을 보시면 마운트 코스트의 심볼을 닮은 이 산과 바다를 연결짓는 이러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마운틴의 모습이 다양한 방향으로 놓여져 있음으로 해서 안정적인 접지력을 보여줬다. 이게 첫 번째 주행 질감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어퍼인데요. 처음에 막 출발을 했을 때는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 아라미드 섬유랑 교직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슈레이스도 일반적인 트레일 러닝화랑 좀 다르기 때문에 슈레이스를 묶는 방법도, 그리고 이 어퍼의 느낌도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이감에 있어서는 살짝 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딱 신었을 때 약간 좀 생소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웬걸 막상 달려보기 시작하니까 이 니트 설포가 내 발등과 뭔가 커스터마이징 되면서 하나가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거리가 늘어나면서 점점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달리면 달릴수록 어퍼가 더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미드 섬유와 오븐 패브릭이 같이 교직해서 만들어낸 이 어퍼의 통기성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 같은 것들이 튀어도 바로 다 흘러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스며들어가지 않거든요. 제가 비 온 다음날 달려가지고 물 웅덩이 같은 걸 밟으면 물이 막 어퍼로 튀었거든요. 그런데 그 물들이 어퍼로 스며들어가지 않고 다 흘러 내려가서 다 달리고 난 다음에 어퍼를 봤는데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다 마치고 났을 때 느낌은 굉장히 어퍼의 발수, 그러니까 물을 튀겨내는 능력도 훌륭하지만 통기성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걸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행 테스트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는 라이트 셀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여지까지 테스트해봤던 그 어떤 페바 계열의 미드솔 폼과 조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리면 이 라이트 셀은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탱글탱글한 느낌의 페바폼과는 느낌이 달라요. 물론 이 아웃솔에 적용되어져 있는 이 비브란 메가 그립의 느낌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이 미드솔 폼의 쿠션감과 반발력만 놓고 봤을 때에도 단단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이 라이트셀을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안정감 있는 미드솔 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행 테스트를 다 마친 후에 마운트 코스트의 개발자와의 미팅을 제가 복귀를 좀 해봤어요. 그때 개발자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라이트셀이 일반적인 페바폼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신었을 때 페바폼의 특징, 그러니까 경량성과 반발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훨씬 더 오래 신어도 폼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내구성도 우리는 고려를 해서 미드솔 폼을 개발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뛰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마운트 코스트 T1의 가격은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180불입니다. 아직 국내에 정식으로 론칭을 안 했기 때문에 원화 가격은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단순히 현재 환율만 계산했을 때는 27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만약 국내에 론칭을 했는데 27만 원보다 가격이 낮으면 그건 브랜드에서 공격적으로 가격을 책정을 한 거고요. 27만 원 근처로 소비자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수입을 위한 비용은 정상가에 반영이 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리를 초월하는 러너들을 연구하는 브랜드 마운트 코스트의 롱 디스턴스 트레일 러닝 슈즈 T1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마운트 코스트는 국내에 언제 론칭하냐고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셨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마운트 코스트 측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고요. 드디어 여러분, 올 9월에 마운트 코스트 국내 론칭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운트 코스트라는 브랜드를 국내에 처음으로 또 열정적으로 소개해준 저의 공로를 인정받아 올 9월 국내 론칭과 동시에 저희 런업TV와 마운트 코스트가 공동 구매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박수. 아직은 세부 사항들 조율 중이고요. 가격이나 할인율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마운트 코스트가 국내에 첫 론칭을 할 때 저희 런업TV 구독자분들에게만 익스클루시브한 프라이스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제가 저희 런업TV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이 제품을 신어보실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운트 코스트 측으로부터 또 한 가지 약속을 받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제품을 볼 때마다 마운트 코스트의 제품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마운트 코스트의 생산 공정, 생산 라인을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라고 마운트 코스트 측에 요청을 했는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코스트의 생산 공정을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이 영상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운트 코스트 T1에 대한 소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매력적인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